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레포입니다. 레포. 하루짜리 단기 판매 조건부 채권 시장이죠. 이걸 담보로 돈을 빌리는데 빌린 돈을 갚지 못해서 지금까지 미국의 중앙은행 기업이죠. 연준이 지원해줬던 레포. 이게 지난주 목요일 날 연준에서 레포 지원 금액을 3월부터 아예 조금씩 줄이겠다. 이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유동성이 약 6개월 동안 미국 증시를 끌어올렸었는데 이 레포가 줄어들면 유동성이 줄어드는 것이죠. 이게 주식시장을 하락으로 이끌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그 부분에서 좀 팩트체크 들어가겠습니다. 잠시 후에 화면이 바뀔 때 소리가 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그게 음성 녹음으로 전이되기 때문이니까 그냥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바로 진행합니다. 사실 지난주 목요일이죠. 한국 시간으로는 금요일 새벽 페드에서 레포 지원 축소를 시작하겠다라는 공식 발표와 함께 장이 많이 밀렸습니다. 플러스를 진행하던 당시 주가가 약 다우지수 기준으로 100포인트 정도 하락했었죠. 그만큼 시장은 유동성에 관심이 많습니다. 레포 지원 축소, 시장은 떨게 될 것인가? 그거 지금부터 팩트체크로 진행하겠습니다. 2월 14일이죠. 블룸버그 뉴스 기사의 제목입니다. 페드, 미국 연준이 예상보다 빠르게 레포 지원을 축소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냥 단순히 레포 지원 축소가 아니라 more than expected, 예상보다 좀 빠르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항상 투자자라면 관심이 있죠. 왜냐?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이 결국 유동성이었다는 게 지금까지의 증시 상승의 원인을 찾아보면 그것인지 알 수 있었겠죠. 그렇다면 먼저 왜 갑자기 레포 금액을 가지고 나왔는지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동안 약 6개월간 증시 상승의 핵심 요인이 페드의 대차대조표 확대. 이게 무슨 얘기냐. 채권을 사들인다는 얘기는 대차대조표 차변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동성이 풀린다. 그런 의미인데 증시 상승의 핵심 요인이 유동성이었다는 사실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보시는 그림은 페드의 대차대조표입니다. 대차대조표가 2018년 1월, 즉 2017년 12월부터 양적 완화가 중단되면서 많이 빠졌었습니다. 원래 미국의 연준이 4조 5천억 달러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거꾸로 흡수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작년 9월까지 3조 7천억, 무려 약 8천억 달러 정도 유동성이 빨렸죠. 그때 중국과의 무역 분쟁 이야기도 있었지만 주가가 8월, 9월 달에 많이 요동을 쳤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9월 18일입니다. 9월 18일에 레포 시장이 크게 흔들렸을 때 연준이 유동성 지원을 하기 시작하면서 지난주까지 대차대조표가 무려 4,200억 달러가 늘어나면서 현재 페드의 대차대조표는 4조 1,830억, 지난주 금요일 기준입니다.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저만큼 금융시장에 돈이 풀렸던 것이고 돈이 풀린 만큼 주가가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페드의 대차대조표, 미국 증시만에 영향을 줬던 게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요, 글로벌 중앙은행의 유동성 총합, 이게 지금 갈색입니다. 갈색. 연준, ECB, BOJ, 일본 중앙은행이죠. 그 다음에 플러스 PBOC, 중국인민은행, 이 4개의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가 늘어난 금액이죠.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저게 총합친이 무려 5조가 넘는 금액이고요. 그 위에 덧써져 있는 점선, 그게 글로벌 PMI, 즉 제조업 지수입니다. 희한하게 그
글로벌 유동성이 축소되는 만큼 PMI도 축소됐고 글로벌 유동성이 늘어나는 만큼 제조업 PMI 지수도 플러스 됐습니다. 즉 유동성이 증가하면 PMI도 증가했고 유동성이 감소하면 PMI도 하락했었다. 그만큼 시장이 한편으로는 소비 증대에 의해서 펀더멘털이 개선된 게 아니라 중앙은행의 돈풀기에 의해서 경기가 좋아졌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즉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그림은 결국 지난 6개월간 미국의 증시, 글로벌 증시가 확대됐던 것은 핵심적인 이유는 페드의 대차대조표, 유동성 증가가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페드의 대차대조표가 늘어나는 만큼 미국의 대표적인 지수죠. S&P 500 인덱스도 같이 늘어났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올해 1월 1일부터 그리고 2월 12일까지 지금부터 페드의 늘어난 대차대조표 금액과 S&P 500 인덱스 지수를 매주 금요일 주간 단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실 그림은요. 보시는 노란색이 페드의 대차대조표 확대 그 다음에 감소 여부를 그래프로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1월 1일 날 4조 1736억 달러였고요. 1월 8일에 일주일 후에는 약 줄었습니다. 약 300억 달러 가까이 줄었고요. 1월 15일에 늘었고 1월 22일에 줄었고 그러면 1월 22일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시장이 출렁일 가능성이 높아지자 본격적으로 그냥 계속 페드에서 유동성을 늘려서 지난주 2월 12일 기준으로는 4조 1826억 달러가 됐습니다. 1월 1일보다 유동성이 더 많이 풀렸고요. 1월 22일 이후 4주 연속 늘렸죠. 그렇다면 그 위에 S&P 500 인덱스를 올려보겠습니다. 보시는 대로 1월 1일, 1월 8일, 1월 15일 증감 여부에 따라서 인덱스가 그대로 영향을 받았고 1월 22일에는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반대했지만 1월 29일부터 본격적으로 페드의 대차대조표를 따라서 지수가 상승하고 있었다는 거. 이 정도만 보더라도 중앙은행의 돈풀기가 증시를 올렸다. 중국의 전염병이든 코로나19든 크게 상관하지 않고 오로지 유동성에 기댔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저렇게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는 어떻게 왜 늘었는지 그것은 결국 레포 지원, 유동성 지원에 영향을 받은 게 크다. 거기에 플러스 10월 이후 매달 600억 달러의 채권을 매입하고 있는 양적 완화 효과와 레포 지원 금액 두 개가 플러스 된 것이다. 대차대조표 확대의 핵심, 유동성 지원의 핵심은 이 두 가지였다. 자, 여기까지가 유동성으로 주가가 올랐다는 거 확인해드린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는 지난 목요일 날 연준이 발표한 레포 지원 금액을 줄이겠다. 그러면 유동성이 축소되는 거죠. 유동성이 축소되면 이제 미국 증시는 어디로 갈지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파악해야 될 거, 팩트 체크. 연준이 이야기한 레포 지원 금액의 감소, 레포 지원은 얼마나 줄어들게 될 것인지 먼저 팩트를 제대로 파악하는 게 순서겠죠. 그래서 이 레포 지원 축소에 대해서 지난 15일자 한국의 연합인포맥스에서 나온 기사를 좀 가져왔습니다. 제대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여기에서 4월 말까지 줄어드는 금액을 보면 먼저 두 가지입니다. 크게 하루짜리 1일물짜리입니다. 매일매일 요새 하루짜리 레포 지원을 하는데요. 하루짜리 레포 한도를 기존 1200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로 200억 달러를 줄이겠다. 즉 하루짜리 한도는 200억 달러를 감소시키겠다 그랬고요. 두 번째, 기간물, 14일 기간물이 계속 지원이 되는데 14일 기간물은 2월 셋째 주부터 3월 초까지는 50억 달러를 줄이고 3월 초부터 4월 초까지 한 달 동안은
기존 50억 달러를 줄인 상황에서 추가로 50억 달러를 줄이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볼 때 14일 기간물은 2월에서 3월 초까지는 50억 달러. 그 다음에 3월에서 4월 초까지는 현재 기준으로는 100억 달러가 줄어드는 것이죠. 그러면 하루짜리가 200억 달러, 매일매일 200억 달러인데 4월까지 상당히 크겠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앞에서 하루짜리 한도를 1200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로 줄이겠다. 200억 달러로 한도를 줄이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상승미소가 누굽니까? 현재 레포 지원을 해주는 주간 페드는 뉴욕주의 페드입니다. 그래서 뉴욕주 페드의 홈페이지를 다 뒤져봤더니 지금 오른쪽에 지난 2월 13일 하루짜리 레포 지원 금액인데요. 했던 금액 밑에 488억 5천만 달러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즉 488억 5천만 달러 지원해달라고 신청을 했고 연준은 accepted, 그걸 받아들여서 지원해줬다는 얘기입니다. 자, 1200억 달러가 한도였는데 1000억 달러, 200억 달러를 줄인다. 그러면 줄일 줄 알았더니 여기는 한도도 못 채운 488억 달러밖에 안 됐네요. 예, 맞습니다. 지난 6개월간 하루짜리 한도 1200억 달러를 채운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많은 적이 800억 달러, 650억 달러였고 하루짜리는 시장이 그렇게 크게 원하지 않았다. 즉 한도를 200억 달러 줄여봤자 1200억 달러 한도를 채운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일일문 한도를 줄여도 줄어드는 금액은 없다. 이해되시죠? 두 번째, 14일 기간물은 항상 한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했지만 항상 한도를 넘어서 지원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14일 기간물 2주 단위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2번 오는데 2번 오는 게 연장하면 그게 기간물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50억 달러 줄어든다. 그러면 2월부터 3월 달까지 줄어드는 금액은 50억 달러. 3월에 추가로 다시 50억 달러 줄면 100억 달러가 줄죠. 그래서 기간물에서 줄어드는 레포 지원 금액은 총 150억 달러다. 즉 하루짜리는 한도 줄였기 때문에 상관없고 기간물은 4월 초까지 줄어드는 금액은 많이 있는 게 아니죠. 결국 총 150억 달러만 감소하는 것이다. 그러면 600억 달러, 이 양적 완화 매월 600억 달러는 계속 지원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준이 이야기한 레포 시장 금액을 줄이겠다는 것은 4월 초까지 줄어드는 금액은 총 150억 달러 뿐이다. 그러면 2월 10일 기준 대차대조표 4조 1826억 달러에서 150억 달러 줄이면 4조 1670억 달러죠. 4.167조 달러. 그게 언제냐? 2월 5일 정도 수준 되겠죠. 2월 5일 수준의 S&P 500 인덱스가 3334. 지난주, 이번 주에 봤자 3379. 결국 큰 영향 없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겠죠. 반대로 이제 만약에 중요한 게 있죠. 레포 시장 지원을 4월달까지 저 금액만 줄이는데 가장 큰 금액, 핵심은 매월 600억 달러 채권 매입하는 건데 이걸 만약 줄이는 거죠. 근데 이걸 줄이겠다는 이야기는 없었고 계속 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매월 600억 달러씩 계속 똑같은 수준으로 한다. 그러면 얼마가 늘어날까? 예, 보시는 것처럼 매년 늘어나겠죠. 1년이면 7,200억 달러, 2년이면 1조 4천억 달러 수준이니까 대차대조표가 계속 늘어나는 거죠. 거기에 3월 FOMC나 4월 FOMC에서 상반기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저 대차대조표는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나 혹시라도 서플라이 체인 문제로 위험해지면 연준 의장이 지난번 의회에서 했던 말처럼 면밀하게 보고 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여차하면 풀겠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레포 지원 금액이 중단돼도 4월 초까지 줄어드는 금액은 고작 150억 달러다. 우리가 시장에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매월 600억 달러가 언제 중단되거나 저 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런데 현재까지는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지난주 뉴스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게 더 늘어나고 있다. 불과 몇 달 만에, 넉 달 만에 2019년에 비해서 25% 늘어났다. 2019년 통째로 1년에 재정적자가 1조 달러였고요. 이런 속도로 가면 1.3조 달러 정도 되겠다라면서 걱정하는 거죠. 자, 여러분. 돈의 감각, 제가 쓴 책, 홍보하는 돈의 감각에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시장, 주식시장이 좋아하는 것은 돈이 늘어나는 것이다. 돈이 늘어나려면 누군가가 부채를 늘려야 된다. 참 간단하죠.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든 내포 시장이든 돈을 풀든지 미국 정부가 적자를 보는 만큼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풀든지 시장은 그게 누구의 돈이든 중앙은행이든 미국 정부의 적자이든 상관을 하지 않는다. 늘어나는 양만 생각을 한다. 저렇게 미국의 부채가 늘어날수록 한국 경제에는 플러스 요인이다. 왜? 미국의 수출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제 결론을 냅니다. 어떻게? 레포 지원이 중단되는 4월 말까지 전혀 이 유동성 때문에 시장이 나빠질 거라는 걱정은 하지 말자. 왜? 레포 지원 축소 금액이 4월까지 고작 150억 달러뿐이 안 되니까. 대신 오히려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요소가 있다. 뭐냐? 금융시장 브리핑 일요일에서 말씀드렸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새로운 연준 이사 후보 쉘턴 현재 인준 여부가 난항을 겪고 있지만 만약에 인준을 통과하게 되면 공화당에 통과하게 되면 그 자체로 시장이 환호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왜? 쉘턴 인준은 이미 미국 언론이나 공화당, 심지어 공화당조차 결국은 2022년 2년 후에 임기가 끝나는 파월 의장을 여차하면 쉘턴으로 바꿀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준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야, 파월 의장 물러나 여차하면 쉘턴으로 바꿀 거야 라고 하는 이유가 뭐죠? 금리 좀 제발 쉽게 내려라. 금리를 내려서 유동성 시장에 뿌려서 달러화 인덱스도 낮추고 그리고 환율, 미국 시장 계속 좀 버블을 만들자. 이런 얘기하는 거죠. 즉 만약에 쉘턴 이 이사가 연준의 이사로 정식 임명이 되면 파월 의장도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 일자리가 2년 후에 날아갈 수도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면 당연히 힘이 세지기도 할 거니까요. 그래서 아마도 쉘턴 인준이 되면 파월 의장 자체도 대통령의 의중을 잇기 위해서 노력할 가능성이 있고 만약 아니더라도 2년 후에 바로 날려서 새로운 연준 의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유동성이 늘어날 것을 좋아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쉘턴 이 후보가 인준이 되는지도 유동성에 대한 새로운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죠? 레포 지원 금액 축소는 되지만 4월 달까지 줄어드는 게 150억 달러밖에 되지 않는다.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치는 아니죠. 다만 600억 달러, 즉 양적 완화이지만 양적 완화라 할 수 없는 600억 달러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은 있느냐, 이런 정도가 유동성에 큰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제가 열심히 관심을 갖고 여러분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금요일 새벽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